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게시판과 증권 통해 종목을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후밀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휴젤이고요, 22만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70%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오늘장 휴젤 1.26% 빠지면서 22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엔 지난달 상장된 종목이죠. 오늘장 매수가에서 좀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다소 고점에 잡으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종목 휴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휴젤 필러랑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거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과거의 주력 종목은 제발 잊어라라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세상이 저성장으로 가는 이유는 돈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게 애플의 아이폰이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부분 그쪽을 돈이 가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을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사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일 건데 휴젤은 필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쭈글쭈글해지는 거 빵빵하게 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과 같은 장세에는 말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시청자님 오늘 그 말씀하신 분이랑 얘기하면서 어떤 종목을 보여드리고 나는 요거를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했던 게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휴젤도 알아요. 휴젤도 아는데 조금 지금 시가총액 7,200억 이건 상장하자마자 운 좋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뽑은 거래가지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은 스럽습니다. 내가 저 밑에서 조금 단가가 낮았다라면은 지금 물론 이제 지나온 거니까 내가 조금 낮은 가격에 붙었다라고 하면은 괜찮겠는데 조금 우회에 있을 적에 붙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렇다 싶고요. 지금 신규 상장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라는 것은 뭐예요? 팔 오래 들고 있으면은 무거워요. 무거워서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횡보가 셋, 넷, 8일째 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던 것을 아래로 통 깨면은 아마 조금 많이 물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일 내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팔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제가 방금 파마 리서치 이런 말씀드렸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작년에 신규 상장을 해갖고 고초를 겪은 다음에 이제 살살살살 얘도 마찬가지로 얼굴 빵빵하게 펴준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 휴재보다 더 좋죠. 휴재를 한 20%대면 이건 이제 40%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약간 22만 이거 횡보하셨을 적에 22만 원에 하셨으면 좀 가슴속에 약간 탐욕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밑으로 깨면 위험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휴젤에 대해서는 좀 매수가가 꽤 높은 편이셔서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대성산업입니다. 4,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대성산업 같은 경우엔 4.59% 떨어지면서 2,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최근 이평선의 역배열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하회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소 좀 고점에 잡으신 감이 있습니다. 대성산업 좀 계속 가져가도 될 거라고 바라보시나요? 아니요. 제가 앞전에도 어떤 분인데 네. 두산인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얼마에 팔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얼마가 어디냐고 그냥 내일 아침에 팔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완전히 꺾어져 가지고 지금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내일 10원이 올라온들 100원이 올라온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요. 내일 봐서 팔지라는 얘기를 해요. 내일 봐서 판다라는 얘기는 내일 10원짜리 한 장 올려주면 조금 더 지켜봤다가 팔라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가지려고 해봐야 점점 더 멀어지는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사실은 돈을 엄청 많이 까먹어 봐야 돼요. 그래서 딱 어떤 방향성을 거꾸로 딱 되기 시작한 거는 내가 앞장서서 파는 게 맞아요. 지금 10,000원짜리라면은 호가를 뭐 9,000원으로 찍어 놓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는 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대성산업도 컨디션이 매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4,000원에 10%다 뭐 좀 냉정하게 좀 속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3년 연속 아주 빨간불이 제대로 들어왔죠. 이제 손실이 크죠. 손실이 큰 회사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보다 더 부채가 커요. 여기에서 뭘 기대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깨진 거고요. 이 회사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석유 가스 부분의 회복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매출 회복은 굉장히 시간이 지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유가가 곧 올라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유가가 기초 상품인 상품을 팔아서 손실이 많이 됐다고 막 고민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 날지 몰랐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런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더 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거지 감히 유가가 지금 50인데 25까지는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함부로 상품 팔지 말아라.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세상은 어느 순간에 한 방향으로 확 쏠리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성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고요. 4,100원에 사서 뭐 손실이 크다 이래도 이것은 좀 속이 상하실 수가 있겠지만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성산업에 대해선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7979님이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화승인더입니다. 6,45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화승인더 같은 경우 오늘장 5.94% 떨어지면서 7,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았는데 장중에 21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익 중에는 있으신데요. 목표가와 손절가가 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요새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뭐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목표가 얼마예요? 이래갖고 제가 살아있는 생물을, 지금 팔딱팔딱 살아있는 생물을 어디까지 보려고 뭐 이렇게 자르고 막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차라리 낫다.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어떠한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씨앗이 뿌려질 거 아니에요. 거래가 막 모인다든가 한참 올라간 다음에 그런 어떤 주도했던 강력한 힘이 딱 나오면 그냥 같이 팔면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답이에요. 그거를 되지도 않는 산수를 해가면서 거기서 오면은 팔아야지. 그거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요. 지금 화승인더도 편안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2013년도에 90억 벌다가 2014년도에 160억 벌다가 작년 3분기까지 해서 310억. 신발 쪽으로 이제 많이 커진다고 하고 요새 FTEN이 뭐 이런 종목도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잘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거라서 이거는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많이 올랐고 지금 여기가 다 공토예요. 공토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여기로까지만 이렇게 퐁당 빠져도 여기가 공토기 때문에 이거 다시 원위치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많은 아마추어들은 이걸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가 여기에요. 이게 지금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3,000원 요 구간에서 처음 터졌고요. 또 이 구간에서도 여기 한번 좀 재미난 거 한번 볼게요. 한참 올라가다가 요렇게
퍽 그냥 아래로 탁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날도 또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요렇게 올라왔던 종목을 퍽 뭐 하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요러한 요날 딱 봤으면은 21선까지 왔었다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주식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안 빠지고 이렇게 옆으로 쫙 붙여요. 그 얘기는 이 종목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단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6,000원 여기에서 1,500원 먹자고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편안하게 끌고 가시고 한참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싹이 트기 시작을 한 거고 열매가 날려면 올라가는 각도가 한 45도 이상으로 촉촉 올라가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 매도를 한번 그럴 때나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그냥 즐기시는 시간이지 언제 팔지 그거 고민하는 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매년 퍽퍽 커나가는 회사고 정배열에 지금 올라가면서도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서 스탠바이가 다 됐다는 얘기겠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이렇게 뭐 깨거나 말거나 오늘 5% 깨져도 거래량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왠지 막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냥 소소 개인들만 그냥 파는 거지 거래 하나도 없잖아요. 가만두세요 이런 거는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준호 차장의 짧게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기차와 또 제약바이오 쪽 또 카메라 관련주에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그 전략 좀 유효한 편인가요? 예, 똑같아요. 뭐 지난주, 이번 주 달라질 것도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뜨고 있는 게 전기차, 제약바이오, OLED 정도가 있는데 저도 뭐 취미로도 야구 보기도 하고 하여튼 3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프로야구 이렇게 보면은 감탄도 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해요.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구나. 원래 프로들은 적이 없는 상태를 좋아합니다. 주식으로 말하면은 신고가를 해요. 신고가를 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그 시청자님한테도 요런 것들은 애기들 종목이다. 이런 것만 하면 실력 안 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만 하면 이제 속도가 빠르게죠. 그거보다 이제 좀 낮은 레벨을 하는 분들은 바닥에서 거래 터진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못하시는 분들은 나만 좋게 보는 거, 세상은 무관심한데 나만 좋게 보는 거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사실은 분명하게 제시된 상태예요. 그쪽으로 제시된 업종이랑 종목으로 가시면 되고, 전기차는 저도 비중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어쩌면은 지금 유가가 낮아서 어쩌면은 시대의 요구를 빨리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요구를 천천히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가는 것은 맞다.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오늘 파딱 해먹고 할 건 아니라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를 할 거고, 제약 바이오는 고령화 세상의 필수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 되는 거 어제 오늘은 부강약품이 막 오르고 오늘 또 일양약품이 올라오고 또 앞전 주에는 대웅제약이 올라오고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되는 거 가만히 들고 갔으면 좋겠고, 사람도 태어나서 유년기에서 노년기로 가듯이요. 주식도 항상 구닥다리 종목 말고요. 도입기 또는 성장기로 가는 청년 같은 종목을 항상 사시도록 하세요. 어떤 대학생 친구가 늘상 늦잠만 자고 머리는 떠가지고 다니지만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떡잎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고요. 이미 쇠퇴기로 가고 있는 그런 업종은 좀 피하시고 신기술,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모르는 영역이고 치열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죠. 내가 아는 영역에 갔다가는 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은 저는 당장은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이준호 차장이 제시한 전략을 참고하면서 내일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